17 두 분은 이미 보셨다고. 네, 이 영화는 빠져들려고 하는 영화가 아니라 영화를 보면서도 한 줄 평 가겠습니다. 17번을 복제해도 나라는 걸 어떻게 인지할까? 부산에서 인간 프린팅으로 동주님을 프린팅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동주를 죽여. 지금부터 한 1000년 뒤에는 뭐 그런 걸 당연히 하게 되는 문명이 있을 거다. 안녕하세요. 들으면 솔깃한 이달의 금주동주 MC 서동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생각해보면은 저희가 좀 직장에서의 나, 뭐 가족과 있을 때의 나, 또 혹은 친한 친구들과 있을 때의 나, 아니면 아예 방에 혼자 있을 때의 내 모습, 이 모두가 다 다른 좀 이런 다양한 페르소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닌가 싶은데, 더 나아가서 만약에 그렇다면 나랑 똑같이 복제된 인간이 있다면 그건 또 과연 나일까? 아니면 전혀 다른 사람일까? 막 이런 굉장한 질문들을 던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복제 인간과 화성 이주입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나눠줄 두 분의 게스트를 소개하겠습니다. 미남 뭐죠? 누굴까요? 갑자기 지금 조롱하시는 건가요? 미남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님, 그리고 훈남 SF 소설가 배명훈 작가님 나와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입니다. 저는 SF 작가고요. 배명훈이라고 네.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궤도 미녀 씨부터. MC랑 함께하니 좋네요. 또 미남과 함께하니 이렇게 행복할 수가. 네, 네, 또 작가님 책 그 화성과 나에서도 또 우주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 네. 조금만 얘기해 주신다면. 화성과 나라는 소설은 재작년 말에 출간을 한 소설인데요. 예. 연작 소설이에요. 그러니까 단편 소설 6편으로 된 소설인데 그 소설을 쓰기 전에 사실 제가 화성 이주에 관한 연구를 좀 했어요. 어디서 하셨나요? 네. 외교부에서 정말요? 연구 의뢰를 받아서 연구를 했었는데 예. 연구 받은 주제가 뭐냐면 그 한 100년쯤 지나서 그 시기는 정확하지 않지만 네네. 사람들이 막 화성에 이주해서 살게 되면 그 네네. 화성의 국제 정치 환경은 어떻게 될 것인가. 국제 정치 환경에 대해서. 외교부에서 의뢰를 한 거예요. 외교부다 보니까. 네. 또 거기까지 가는군요. 네. 그 의뢰를 받아서 한 2년 정도 되게 재밌게 연구를 했어요. 제가 재밌었을 학교 것 같아요. 그만두고 한참 만에 다시 네. 연구라는 걸 해보니까 이거 재밌는데 하면서 연구를 해서 네네. 연구 보고서도 꽤 괜찮았는데 사실 그 연구 보고서는 외교부 거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제가 네. 출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소설로 바꿔서 내는 작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작업의 결과물이 화성과 나였군요. 네, 맞아요. 미키 17 이제 개봉일이 2월 28일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Wow! Did you see that? All my data is saved, and I just get a whole new body. You're an expendable! Me work my ass off, giving me one shitty. Every time I died, they just printed me out again. Everyone asks, "What's it feel like to die?" That's when everything changed. I'm multiple. I don't like you, but I'm you. I'm gonna kill you. Hey, Mickey. Have a nice death. See you tomorrow. 두 분은 이미 보셨다고. 네. 이 작품은 소설하고 영화를 좀 같이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소설이 유명해져서 영화가 됐다 이런 순서가 아니고 네. 이 작품을 봉준호 감독님이 영화화한다고 들었을 때 그럼 원작 소설이 뭐지? 읽어보자 이렇게 됐었거든요. 오히려 반대로 이렇게. 네. 네. 그래서 두 개를 같이 읽어봐야 좀 재미가 있고 둘 다 공통적으로 담고 있는 장면들이 있어요. 미키 반스라고 하는 사람이 네. 외계 행성 탐사를 하는 프로젝트에 지원을 하게 되는데 네네. 자기가 살고 있던 행성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사실 지원을 하게 돼요. 빚을 져가지고 빚을 져서 가게 되는 빚쟁이한테 얘기군요. 쫓기면서 그걸 탈출하려고 네. 이렇게 가게 되는데 외계 행성 개척을 하는 한 180명 정도 되는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자기가 지원을 해서 뽑혀서 가야 되는데 자기가 기술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고 해가지고 갈 수 있는 자리가 딱 하나가 있는데 그 네. 익스펜더블이라고 하는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만 들어도 뭔지 알 것 이름부터 같은데요. 벌써 소모품이죠. 네. 그러니까 소모품인 직책으로 가게 되는데 와, 거기 네. 지원해서 가게 되면 자기 유전 정보를 주고 이 사람이 죽었을 때 휴먼 프린터라고 하는 데서 몸을 다시 재생을 해내서 네. 정신을 백업해서 거기에 옮겨주는 그런 설정이거든요. 그럼 그 전까지의 기억은 그대로 있고 죽기 직전까지는 네. 이제 태어나면은 다시 태어나면은 바로 내가 어떻게 죽었는지까지도 기억이 다 남아 있는 그러니까 사실 건가요? 소설에서는 백업을 해야 거기까지만 딱 기억이 되게 되어 있어요. 아. 영화에서는 조금 다른 걸로 아는데 네. 그 백업을 6주 정도 안 하고 죽은 게 미키 세븐이라는 주인공이긴 하거든요. 아, 그 소설상 기간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으면 그 몸을 다시 재생을 해서 기억을 집어넣어서 그러면 원래 미키 반스가 미키 1, 2, 3, 4 이렇게 쭉쭉쭉 가게 되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미키 세븐이라는 이름은 6번 죽은 사람이죠. 그런 그렇군요. 내용이에요. 그래서 네네. 그 행성을 개척하고 탐사하는 과정에서 사람의 목숨이 필요한 일이 있으면 거기에 네. 이 사람을 투입하게 되어 있는 그런 설정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자리만 비어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 정신이 있는 사람이면 아무도 지원을 하지 않는 좀 자리야. 윤리적이지 않기도 하고 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아니, 실제로 이제 기술이 발달하면서 행성 간 이주, 화성으로 이주 특히 하는 거를 뭔가 현실화할 수 있다. 막 이런 뉴스가 굉장히 많이 들려오거든요. 좀 안정적인 생활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화성에 이주에 왜 이렇게 사람들이 관심이 많으며 막 이런 질문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일단 근데 가능하긴 한가? 가능하죠 일단은. 네. 가능한가요? 네 가능한데 사실 좀 와닿진 않아요. 왜냐면 뭐 가겠습니까? 저는 일단 궤도씨 네. 가고 나면 어. 이제 10년 후에 데이터 보고 가겠습니다. 저는 이제 일론 네. 머스크 가고 나면 가려고. 맞아요. 다들 네. 누가 가야 가는군요. 그렇게 지금 뭐 줄줄이 이어져 있어요. 아, 네. 누가 제일 처음 갈까요? 그렇죠. 세상에? 총대를 매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라도 일단 네, 누군 가시는 갈 걸로. 텐데 네. 사실은 이제 이게 뭐 왕복이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이고 아, 가도 생존율이 희박한 상황이고 지금으로서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과학자가 하는 일들이 지금 네네. 와닿는 것들은 아니에요, 사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아. 왜 이렇게 화성을 가려고 할까? 네네네. 네, 그런 걸 보면은 결국 화성을 가려고 하는 이유는 네. 먼 미래를 대비하는 거거든요. 네. 아주 먼 미래. 네, 아주 먼 미래. 지구가 더 이상 우리가 살 수 없는 혹독한 환경이 됐을 때 네. 그때 우리가 화성으로 갈 수 있거나 혹은 다른 행성으로 이주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면 우리가 어쨌든 이 기술을 가지고 그 어떤 선택지가 하나 더 있는 거예요. 네네. 만약 기술이 없다? 그럼 그냥 우리는 그냥 끝나는 겁니다. 인류가. 그래서 우리가 카드 하나를 더 쥐고 있기 위해서 다른 행성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하는 거죠. 만약에 한 10만 년 후에 이제 정말 지구가 살아날 수 없게 됐을 때 네네. 아무것도 안 했다면 그때 우리는 그냥 죽는 수밖에 없어요. 아이디어를 내겠죠. 물속으로 들어간다, 뭐 땅속으로 들어간다, 하겠지만 거기에 만약에 다른 행성으로의 이주, 깨끗한 새로운 행성으로 가겠다. 이런 네. 게 있다면 우리는 카드가 하나 더 있는 거니까 그걸 위해서 굉장히 먼 미래를 위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건데 지금 행보를 보면 네네. 너무 빨라요. 놀라울 정도로. 화성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이게 타이밍을 잘 맞춰야 됩니다. 아, 타이밍이 네. 잘 맞춰야 돼요. 런치 왜요? 윈도우라 그러는데 네네. 그러니까 사실 지구에서 달까지 가는 거는 가는 네. 방법에 따라 그냥 기한이 정해져요. 예. 예를 들어 그냥 바로 간다 이러면 한 3일 만에 갈 수 있는 게 달이거든요. 그 이유는 지구 주위를 달이 돌고 있기 때문에 달과 지구 사이의 거리는 거의 비교적 일정해요. 네네. 네, 그냥 가면 되는 거죠. 나는 서 있고 목적지만 돌고 있으니까 목적지에 잘 맞춰가면 되는 거고. 네네. 물론 멀리 돌아가면 뭐 한 4개월, 5개월 걸리기도 하지만. 그럴 수 있지만. 네. 근데 이제 문제는 화성은 네. 지구 주위를 도는 게 아니라 태양의 주위를 지구와 화성이 같이 돕니다. 아, 그래. 네. 이렇게 돌고 있을 텐데.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 출발점도 돌고 도착점도 돌아요. 아, 어지럽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마트에서 네. 뭐 어디 뭐 냉동식품 코너를 찾아간다. 네. 그럼 내가 그냥 찾아가면 되잖아요. 나만 움직이니까. 아, 벌써 힘들어요. 네. 네. 근데 이제 마트에서 내가 내 친구를 찾아가는데 내 친구도 움직이고 있어. 맞아. 네, 그러면 사실상 잘못 타이밍을 맞추면 다 돌아, 다. 엄청 오랫동안 못 만나요. 그렇죠. 네. 야, 그렇죠. 이러면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아, 그래서 세상에. 타이밍을 잘 맞춰서 가장 가까운 타이밍으로 궤도를 설계해서 가면은 뭐 네. 6개월, 1년 안에 갈 수 있고요. 1년 안에. 네. 근데 이제 타이밍을 잘못 맞추면 훨씬 길어지기도 하고. 음.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것도 마찬가지. 돌아올 때도 타이밍을 잘 맞춰야 되는데 그래서 보통은 이제 왕복 코스로 했을 때 뭐 가는데 6개월 정도 잡고
거기서 이제 거의 1년 6개월 정도를 대기를 합니다. 아 대기를 거기서 네. 뭘 하면서 대기하는 거죠? 뭐 살아야죠. 생존을 하면서 대기하겠죠. 죽으면은 못 돌아오니까. 저는 가면 죽겠네요. 저 네, 아무 생각이 맞아요. 없네요. 근데 만약 이거를 빨리 맞다고 출발해도 지금. 아니 살기가 어려워요. 근데 만약 이거를 빨리 출발해도 네. 돌아오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차라리 대기했다가 런치 윈도우가 열렸을 때 돌아오는 게 오히려 빠르죠. 아 그래서 보통 갔다 한- 바로 네. 오지 않고 갔다가 또 런치윈도 열렸을 때 그쵸. 또 오고. 네, 그래서 보통 한 2년에 3년 정도가 이제 왕복 코스로 보니까 사실 상당히 오래 걸리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구와 화성이 가장 가까울 때 발사를 네네.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지구와 화성이 가장 멀 때는 중간에 태양이 있으니까 엄청 네. 멀잖아요. 그렇죠. 그때 발사하는 건 정말 말도 안 되고 무의미하죠. 서로 가장 가까울 때 시계 바늘로 저는 비유를 하는데 시침과 분침이 포개질 때가 제일 가깝잖아요. 네. 근데 분침이 한 바퀴를 도는 동안 시침도 조금 더 돌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까지 하면은 대략 26개월에 한 번 정도 26개월에 한 번 정도. 네. 1년 넘는 2년 이거 뭐야? 2년 2년 넘죠. 시간을 2년 한 번 넘죠. 정도. 네, 웬만큼 빨라도 세상에. 아무 데나 갈 수는 없고 그 26개월을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통일이 이상적인 아니네요. 상황에서 이렇게 최단 시간이 걸리는 거고 네. 사실은 더 길어질 가능성도 높고 그리고 이제 가장 가까울 때보다도 발사해서 가는 동안에도 이제 좀 돌아오고 있으니까 고려를 조금씩 해야 돼요. 그러네요. 디테일하게. 그래서 굉장히 정교한 궤도 설계가 필요하고 그리고 잘못 맞추면 이제 실제로 도착도 쉽지 않고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죠.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이제 뭐 소설이나 영화에서는 뭐 가요 어떻게든 가요. 저희도 실제로 어떻게 갔다고 쳐요 일단. 네네. 뭐 갈 이유도 있었고 도착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근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마 그냥 네. 살기 힘들어요. 어떤 행성인지 사실은 그곳이. 그 실제로 이제 화성으로 가는 프로젝트를 네네. 진행했던 이제 민간 기업도 있었고, 네. 근데 이제 갈 사람을 뽑기만 하고 전략을 들어보면은 너무 비현실적이에요. 아 어떤 부분이 비현실적인가요? 약간 일단 가자 이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그걸 뭐 라이브로 네네. 생중계하겠다. 네네. 뭐 어쨌든 뭐 한 몇 분 정도의 딜레이가 있으니까 그걸 이제 라이브 딜레이 좀 있는 라이브 방송인 거거든요. 네, 이걸로 돈을 벌겠다. 뭐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데 막상 가면은 아마 한 명 한 명 죽어나가는 거의 서바이벌 프로그램 되지 맞아요. 않겠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왜냐면 대안이 없어요. 그냥 일단 가자. 계획이 너무 구체적이지 않으니까 결국 무산이 됐죠. 네, 근데 네네. 아마 현실적인 방법은 지금 일단 그 우리 탐사 로버나 이미 탐사선을 많이 갔어요. 네. 무인이죠. 근데 네. 일단은 먼저 갈 수 있는 지역을 정하고 제일 좋은 지역을 고르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곳에 일단 모듈화된 모든 장비 주거 시설을 다 보내야 됩니다. 아 모듈화된 네. 것들을 보내야 되는군요. 왜냐면 지금 대기 밀도도 매우 낮고 산소가 없고 이산화탄소가 거의 꽉 차 있기 때문에 도착하면 우리는 숨을 못 쉬어요. 아 그렇죠. 네. 그럼 우주복만 입고서 거기서 막 버틸 수 있는 것도 쉽지 않을 거고 그러면 일단 네네. 살 수 있는 지역이 있어야 됩니다. 뭐 영화에서는 보통 우주선이 내려가지고 이제 그 우주선 안에서 생활하거나 그러는데 사실은 그렇게 되는 것도 쉽지 않은 게 거기서 다시 돌아올 방법도 없어지고 그러면은 전부 내려서 이제 단식 로켓이 지금 개발되지 않았거든요. 네. 얘가 그대로 다시 못 나올 거예요 화성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주거 시설이나 뭔가를 놓고 거기서 이제 우리가 착륙을 하고 돌아올 때는 다시 뭐 사령선을 타고 돌아온다든가 이런 방안을 써야 되는데 네네. 그럼 일단 다 보내고 심지어 보낸 다음에 걔네들 중에 로봇도 보내고 로봇이 일단은 조립을 다 하고 아 로봇이 일을 하고. 그쵸. 이케아 그다음- 가구 맞추듯이. 네 가구 조립하시고 그다음에 네네. 다 조립된 다음에 그 내부가 사람이 살 수 있는 온도나 습도나 산소 포화도 이런 걸 다 보고 네네. 이게 문제가 없다. 그리고 식량도 확실히 뭐 보존되는 걸 확인하고 충분히 검증한 뒤에 이제 사람이 내려서 그 시설로 들어가야죠. 그 방법밖에 없어요. 굉장히 막막한데 들을수록 네. 막막한데 영화에서는 괜찮아요. 굉장히 잘 살던데 다들. 영화라서 세트장입니다. 어렵네요. 아 그래. 네. 그러니까 조금 미래를 가정해서 보내는 거죠. 그 어려운 과정은 다 조금 지나고 난 한 50년 뒤 이런 정도로 가정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갔다고 쳤을 때 그럼 그냥 진짜 우주선에서 우주복 입고만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리고 SF적인 상상력은 어떠세요? 네. 어떻게 뭐 해야 기본적으로는 될까요?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네. 그 가져간 우주선으로 지은 건물 안에서 사는 기간이 꽤 길 거고 프라이버시 없이 사는 기간이 있을 거고 프라이버시 없이. 조금 프라이버시까지 더- 챙길 정도면은 그죠.
지금 상황이 좋은 겁니다. 원룸에서 사는데 지금 거의 아 원룸이죠. 그렇네요. 원룸이네요. 그러니까 요만한 우주일 공간에 뿐이지. 그냥 요만한 사람이 그냥 네. 뭐 한 2년 그러니까. 6개월 동안 계속 같이 있는다고 옷 생각을 갈아입는다고 야 커튼 좀 치자 이러면은 커튼 무게가 또 얼마나 또 많이 그러니까. 나가겠어요. 맞아요. 근데 너무 슬픈 건 싸워도 집도 못 나가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래서 계속 있어야 돼. 프라이버시 거기서. 지키려면 그냥 네. 야 눈 감어. 이거 서로 믿는 거야 신뢰. 그냥 귀 막고 눈 감어. 귀 막고 귀 코 막고 막아. 코 막아. 이렇게 가야지. 그 다음에 조금 진전이 되면은 네. 그러니까 도움을 설치할 거라고 도움을. 다들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우주선 밖에 나가서도 숨을 쉴 수 있을 정도의 공간, 도움을 설치하는 정도를 이야기를 하고 약간 바이오스피어처럼 네, 그렇죠. 네, 네. 대기로 채워져 있고 바이오스피어가 뭐 설치가 쉬운가요, 그게? 굉장히 어렵죠. 이거 상상도 안 되는 딱 일인데 듣기에 쉬워 보이세요? 너무 어려워 보였는데 쉽게 얘기하셔서 그러니까 지금 SF에서는 뭔가- 사실 쉽게 SF에서는 이야기를 하는 게 쉬우세요? 그건 뭐 과학자, 공학자들이 도움- 다 해결하겠죠. SF도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하면 쉬워지는 겁니다. 다 해결하겠죠. 도움을 씌웠음. 네, 어제는 집에서 갖고 온 도움을 씌웠다. 그럼 다음날 씌워져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근본적인 문제는 그 네네. 도움을 만드는데 필요한 재료를 지구에서 다 가져갈 수는 없으니까 네네. 현지에서 구할 수 있다면 SF 작가들은 그 정도면 뭐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에 가깝죠. 현지에서 구할 수 있다면 네. 아, 그런 식으로 좀 조금씩 이제 사람들이 사는 구역을 확장해 가다가 네. 맨 마지막에는 테라포밍이라는 게 들어가는데 어떤 네네네. 행성이든 개척은 마찬가지예요. 네. 행성 대기 환경을 지구인이 그냥 그러니까 그 산소 호흡기 없이 숨을 쉴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면 네. 그때가 이제 완성된 거라고 생각을 그렇죠. 하죠.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정말 해야 될 중요한 일은 농사를 열심히 지어야 되는 거예요. 농사를 네. 그러니까 기술 배우라는 어른들의 말이 틀린 게 없는 거예요. 기술 지금 중에서도 농사 농업이 기술을 얼마나 저희가 알아야 되니까. 중요한지를 화성에 가보면 정말 네, 알 거예요. 맞아요. 그 말샨이라는 한국말로 뭐라 그러죠? 말샨. 말샨 네, 맞아요? 맞아요. 말샨이라는 거기 영화에서도 네. 그렇게 감자도 맞아요. 뭐 이렇게 그렇죠, 캐고 그렇죠. 막 하잖아요. 우리 맷데이먼 네. 형님. 그 과학자들, 공학자들은 그게 어디냐 감지덕지다라고 하시는데 네. 그러니까 사람이 화성에 가서 조금 더 많이 살게 되면 네네. 감자만으로는 못 살 거다. 아 그럼 뭘 심어야 될까요? 고구마도 같이 가야죠. 뭔가 심을 수 있는 것들을 감자 고구마. 조금씩 확장해 나가야겠죠. 아 그리고 식물만 먹고 사실 문명이라는 게 버틸 수는 없고 굉장히 네네. 힘든 상황에서 버티다가 죽거나 아니면 아유. 돌아오고 싶어 하거나 그렇게 되니까 아. 정착해서 살려면 점점 그 네. 환경에서 적응할 수 있는 작물들을 더 늘리고 더 많이 재배하고 그런 과정이 네.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도 화성 탐사를 하게 된다면 과학자들을 어떻게 리스트를 꾸릴까 하는 것 중에 광물학자, 지질학자 이런 사람들이 꼭 들어가고요. 아 정말요?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화성 자체를 연구를 해야 되니까. 네. 그 지구에서 그리고 또 이분들이 취업이 잘 안 돼요. 아, 그래서 노는 분이 많아요. 화성으로 가야 됩니까? 네, 노는 분이 많아서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아, 그죠? 그리고 또 그 예. 농사를 짓는 사람이나 유전화 같은 걸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화성에서 생명체를 찾는다고 해서 사실 인간이 그걸 바로 이용하려는 건 아니고 네. 우리 말고도 우주에 생명체가 있어라는 걸 발견하는 거는 조금 다른 의미로 중요하거든요. 네. 발견한다면 사실 과학계에서는 대박이죠. 그걸 그렇죠. 연구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일이니까 네네. 그걸 하게 되고 거기서 생명체를 찾게 됐다고 해서 그걸 사람이 먹고 살기는 되게 어려울 거예요. 그쵸. 완전히 다른 계통으로 발생을 한 두 가지의 생명군이라면 사실 네네. 먹어도 소화도 안 될 거고 단백질 또. 아미노산을 우리랑 공유하지 않으면 사실 먹어서 소화를 한다고 해서 우리한테 뭐가 되진 않거든요. 그렇구나. 플라스틱 먹은 거랑 똑같은 아 그렇게 거가 되니까 돼버리는군요. 소화가 안 돼서 서로 사실 외계인이 지구인을 잡아먹을 일도 사실 별로 없긴 없고 한데 다행이다. 네. 네, SF 근데 뭐 재미를 먹어보겠죠. 맞아요. 애기들이 입에 넣듯이 그냥. 상어가 물어보듯이 그죠. 한번 넣어보고 에이 뭐야 이러겠죠. 아, 그런 이야기 차이나네. 되게 많이 나와요. 아. 그 SF 소설에서는 네네. 그렇게 인류가 화성뿐만 아니라 더 먼 행성으로 이렇게 팽창을 하다 보면 또 저쪽에서 팽창을 하고 있던 다른 외계 종족과 만나게 되는 네네. 이야기도 하게 되고 굉장히 그런 이야기 많은데 최근 소설 중에 좀 유명하고 재밌는 건 존 스칼지라고 하는 작가의 네. 노인의 전쟁이라는 시리즈가 노인의 전쟁. 기가 막힌. 읽어보셨나요? 그럼요. 기가 막히죠. 굉장히 어떤 재미있는 내용이죠? 소설이고요. 노인의 전쟁은 컨셉 자체가 그 지구인들은 그 지구 밖에 외계 생명체들이 문명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일단 모르고 살고 있는데 그렇죠. 실제로는 우주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세계를 가정을 하고 있어요. 네네. 근데 노인의 전쟁이라는 제목에서처럼
사람들이 어떤 나이 이상이 되면 군대에 입대를 할 수가 있는데 에? 그때요? 지구에서의 삶을 마감하고 예. 우주 전쟁을 하는 우주군으로 입대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새 몸을 받아요. 아, 새 몸을 주니까 군대 입대하는 거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실버 산업의 돌파구 같은 건데. 아. 네, 그래서 노인들이 이제 할 게 없으니까 네네네. 몸을 젊은 몸을 주고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 거죠. 아, 그 일종의- 몸은 뭔가 복제된 나의 네. 몸인 거예요? 복제된 나하고요. 내 아. 유전 정보를 주면 그걸 바탕으로 내 정신이 들어가도 움직일 수 있는 몸을 주는데 훨씬 튼튼한 몸이에요. 젊고 강인하고 우주 환경에서 적응할 수 있고 어떤 환경이든 웬만하면 적응하게 만들고 또 심지어 피부가 녹색인데 광합성화라고 그런 거예요. 녹색 피부에 네, 먹을 게 없는 데 가면 광합성을 스스로 하라고 그런 피부를 줘서 약간 아바타 느낌의 몸인 맞아요. 거네요. 그런 광합성은 사실 네. 굉장히 어려운 거긴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초록색이 되어 가면서까지 그러니까 그쵸. 내가 약간 동물이지만 식물이기도 한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젊어지는 거네요. 젊어지기도 하고 어. 지금 우리의 몸은 지구에서만 잘 살 수 있게 딱 적응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다 힘들 거예요. 네. 사실 화성에 가도 그 중력이 3분의 1인데 가서 사람이 살아봐야 어떤 변화가 있을지 사실 알 수 있어요. 아, 상상은 그 정도로 어려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달 중력 같이 지구 중력이 6분의 1 정도면 탈이 날 게 분명하고 그렇죠. 3분의 1 정도면 괜찮을까? 탈이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고는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화성뿐만 아니라 되게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행성의 환경에 노출이 되면 우리는 지구에 너무 많이 맞춰져 있어서 적응을 하기가 당연히 힘들 거고 네네. 그러려면 뭐 어떤 방식으로든 그러니까 신체를 강화하는 게 필요할 거다라는 게 SF의 아이디어고 그렇군요. 그래서 복제 인간이면서도 일종의 강화 인간 같은 형태의 그런 복제 인간 이야기를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럼 그 일론 머스크가 뭐 2029년도에 사람 보낸다. 그렇죠. 지금 몇 년 네. 남았어? 4년 남았어요. 사실 이 연구가 그 네. 앞으로 인류가 정말 위기에 빠졌을 때 구원할 수 있는 하나의 카드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 건데 네. 지금 일론 머스크는 이제 본인의 도파민 때문에 좀 생존에 가려는 지금 욕망이 있어요. 지금 굉장히 열정적으로 지금 프로젝트를 하고 네, 계시더라고요. 지금 도파민 역치가 많이 네. 올라가셔가지고 이제 도파민 때문에 복권 하는 것인가요? 당첨돼도 이제 별로 기쁘지가 않은 분이에요 이분은. 아, 화성까진 가줘야 네. 이제 또 도파민이 이제 화성 솟구치는. 가야 처음에 이제 이렇게 그 재사용 네. 발사체 돌아왔을 때 그때 아, 예. 한번 도파민 터지셨고 아, 그 네, 이후로 이제 충분히 화성 그랬을 가야 것 같습니다. 네, 터지는 거죠. 아, 네. 그러다 보니까 생전에 그걸 하려고 근데 이게 부정적으로 보면 굉장히 무리한 시도인데 네네. 긍정적으로 보면 그러한 엄청난 열정 덕분에 굉장히 빠르게 발전을 합니다. 맞아요. 일론 머스크 한 개인으로 인해서 참 그죠. 되게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물론 뭐 그것 때문에 이제 국가적인 굉장히 많은 지원들이 들어가고 네네. 사실상 스페이스X가 민간 기업이지만 네. 뭐 나사라든지 미국 정부의 굉장히 많은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예. 네네. 그래서 이게 사실 뭐 개인의 노력만으로 되진 않은 거지만 그걸 이끌어낸 것도 그의 힘이기도 하고 네네. 예, 보면은 한 2023년 그러니까 네네. 재작년이죠 재작년 네네. 재작년 4월에 스타쉽이라는 우주선 인류가 네. 만든 역사상 가장 거대한 우주선을 이제 만들어서 시험 발사하겠다. 네네. 딱 나왔는데 이게 진짜 커요. 그러니까 네. 그 스타쉽 자체가 한 50m가 되고 50m나 네, 되나요? 그 밑에 이제 그 슈퍼 헤비라는 부스터가 있습니다. 1단 엔진. 네네. 그게 70m예요. 70 엔진이 네. 더 크네요. 네. 그게 이제 120m인데 쉽게 와우. 말하면은 타워 팰리스 40층짜리 건물이 그대로 우주로 올라갑니다. 와. 네, 엄청난 엄청나네. 경관이고. 네. 네. 근데 이제 그거를 하겠다 했을 때 사람들이 다 이게 되겠냐? 그렇죠. 네, 그게 지금 재작년 4월이거든요. 네네. 그리고 그때 뭐 완벽히 실패했죠. 발사자 몇 분 만에 그냥 공중에서 분해됐고.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엄청난 손해를 봤는데 중요한 건 그러고 나서 그해 11월에 또 쐈고 네. 또 실패했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작년 3월에 또 쐈어요. 네네. 근데 이때 네. 오 돼. 오. 이게 되네. 네네. 지금 굉장히 많은 수정이 1년 만에 이루어졌고, 와, 1년 만에. 네 그리고 작년 6월 6일에 또 쐈는데 이때는 아예 그 해상으로 회수까지 성공을 합니다. 와, 네. 그랬군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역사적인 일이 네. 작년 10월에 일어났는데, 네. 근데 이게 5차 발사죠, 5차 발사. 5차 발사 때는 그 해상으로 떨어뜨리면 문제가 부스터 엔진이 떨어지고 나면 얘를 회수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네네. 그리고 물이 닿으면 녹쓰는 부분도 생기고.
그러면 재사용이 사실은 이게 과연 재사용이냐? 맞죠. 그때 일론 머스크가 천재적인 아이디어를 냅니다. 그냥 땅에 세우자. 근데 땅에 못 세우는 이유가 이게 70m잖아요. 네네. 세우다가 조금 삐끗하면 넘어가 버립니다. 그쵸. 그러면 다 부서지겠죠. 그럼요. 네, 그래서 원래는 세워서 바닥에 딱 받침을 잡고 세우려고 했는데 요거를 사실은 예전에 이제 펠콘 9은 그렇게 세웠었어요. 펠콘 헤비에서 또 그런 적이 보조 엔진들. 있었었군요. 네, 근데 네. 걔는 지금 이 스타쉽보다는 작은 애니까. 그래서 이제 슈퍼 헤비는 훨씬 크니까 이거 못 세울 것 같다. 근데 이제 야 세우지 말고 위에서 잡어. 젓가락, 찹스틱 암으로 동양적인 힘으로. 네 돌아오는 걸 이렇게 딱 잡아서 네네. 여기 겁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불어도 흔들흔들도 안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끄떡없죠. 네, 엄청난 아이디어였어요. 와. 네. 근데 이거를 아이디어 낸 것도 대단한데 네네. 그거를 직접 성공을 하니까 난리가 났죠. 사실 발사체 역사를 다시 네. 썼다. 네, 그게 작년 10월인데 네네. 물론 뭐 11월에도 뭐 좀 문제가 생겨서 해상으로 들어왔고 근데 올해 1월에 7차 발사는 공중 분해됐습니다. 또. 네, 하지만 네네. 그 너의 이름은 실사판을 남겼죠. 분해돼서 내려오는 장면이 거의 너의 이름은 OST 넣으면 딱 맞아요. 근데 모두들 다 진짜 영화 같았다고 네.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아름다웠다. 너무 멋있었어요. 네, 멋있었다고. 그래서 하죠. 이러한 노력을 하는 이유가 사실은 이분이 어떻게든 화성을 가겠다는 건데 이게 고작 3년 안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는 네네. 이분의 그 강한 추진력, 목적 의식 이거 아니었나? 존경스럽죠. 당연히 너무 존경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말 네. 존경. 훌륭한 네. 부분도 많고 네, 또 이상한 좀 부분도 몽둥이를 좀 많고. 맞아야 되는 부분도 네, 많고 맞아요. 네. 우려스러운 그렇습니다. 부분도 많아서 아마 네. 궤도님도 일론 머스크가 직접 타고 화성에 가기 전까지는 난 그건 못하겠다. 저는 그게 네. 이분이 직접 한 것만을 합니다. 네, 이분이 이제 사이버 트럭 탔거든요. 네네. 그리고 그럼 사이버 탑니까? 트럭 저도 탔고요. 아, 네, 뉴럴링크 지금 머리 뚫어야 되는데 안 뚫었거든요. 네. 그분 뚫기 전까지는 안 뚫는 게 안전해요. 네. 도지코인 사셨나요? 코인은 안 합니다. 예, 그건 안 하시고. 네, 여러분 코인은 네 항상 예. 본인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네. 그러면 작가님이 보시기에는 SF 소설이나 영화를 보면은 보통 똑같은 이유로 다들 또 화성으로 이주하려고 할까요? 아니면 뭐 또 다른 이유가 있나요? 그 SF 작품에서는 그 지구가 멸망할 위기가 되니까 지구를 탈출하는 의미로 화성에 간다. 결국에는 비슷하네. 이런 현실과 이야기들이 비슷하고 볼 수 있겠네요. 많긴 하죠. 네. 근데 재미로 가기에는 그것도 또 쉽지 않죠. 야, 한번 가볼까? 이건 좀 쉽지 않죠. 그 이야기도 계속 듣다 보니까 사실은 네네. 독자들이나 뭐 영화 관객들이 그거 좀 설득력 없지 않아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요? 식상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후가 못 쓸 정도가 돼서 화성에 가서 화성의 대기를 인간이 숨을 쉴 수 있을 만큼 개조를 하는 작업이잖아요. 네. 근데 그러려면 사실 지구의 대기를 정화하는 게 훨씬 쉬워요. 맞아요. 왜 그렇게 하지 않냐라는 네.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근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화성에 가고 싶다고 생각을 한 지는 굉장히 오래됐고 네. 사실은 인류가 최초로 사람을 달에 보냈을 때 이미 화성에도 보낼 계획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냥 예산이 끊겼어요. 달에까지 사람이 가고 나니까. 이 돈이 문제입니다. 네. 솔직히 달 가는 거랑 화성 가는 거 비교하면은 네, 말이 안 네. 돼요. 그런가요? 편의점 가는 거랑 명품샵 가는 거라서 야 네. 편의점 가서 쇼핑했다고 야 다음에 명품샵 갈까? 이거 안 되거든요 이게 네. 자원 자체가 힘들긴 안 돼요. 한가요? 네. 네. 근데 이 사람들이 네. 그 1960년대 정도에 생각했던 건 2000년대 정도가 되면 당연히 사람을 달에 그 화성에 보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한 30년 정도 멈춰 있다가 지금 그 시절의 꿈이 다시 살아난 느낌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지구가 멸망할 때를 대비해서 어떤 피난처 하나를 만들어 둔다는 의미도 분명히 있지만 사실은 네. 그거하고 별개로 사람들이 화성에 가고 싶었던 그런 꿈 같은 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네. 앞으로 10년 뒤에 화성에 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조금 어렵거든요. 상상이 안 가요. 만약에 그 인류 문명이 이대로 멸망하지 않고 한 500년 정도가 지난다고 생각을 하면 화성에 사람이 당연히 살고 있을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런 느낌이 드신가요? 네. 아, 그러니까 500년까지가 아니어도 한 200년 뒤면은 200년 사실 뒤. 쉽게 갈 수 있겠죠. 근데 이미 우리는 안전하게. 갔기 때문에 네. 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뭐
화성을 간 게 겁니다. 아니고 네. 그냥 어딘가로 갔군요. 다른 데로 갔겠죠. 하늘나라로 갔군요. 네, 그러니까 어디로 갔기 때문에 알 수 없죠. 근데 그런 저희의 이제 생각을 자녀들이 느낌이 네. 있죠. 근데 왠지 증손들이 근데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어차피 갈 거면 네. 먼저 가고 싶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 같아요. 그래도 한번 먼저 가서 탐험을 해보고 자기 나라 국기를 꼽는 게 그렇죠. 엄청 중요하다고 발탐새처럼 생각하는 것 깃발 네. 꽂자. 뭐 네. 미국이든 한국이든 어느 나라든 중국이든, 네. 알겠습니다. 저희 그 행성간 이주 또 얘기가 나오니까 또 그거에 관련된 영화들이 생각나면서 제가 굉장히 감명 깊게 봤던 그 아리아나 그란데가 나오는 전 또 그분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뭐 주연은 아니지만 주연도 아닌데도 주연 아니지만 또 불구하고 그분을 좋아하시는군요. 돈룩업 그 영화가 네. 생각이 나는데 아.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코멘트를 해주신다면 재밌죠. 사실 그 영화도 그 결국은 지구가 문제가 생기니까 네. 사실은 기후 위기나 뭐 이런 거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구를 다시 되살리는 게 더 쉬워요. 오히려 네, 근데 돈룩업 같은 상황, 소행성 충돌로 인해서 네. 지구가 완전히 파괴돼 버린다. 없어져 버리죠. 그러면 아예. 사실 쓸 수 있는 카드는 정말 하나밖에 없는 거, 이주. 네, 탈출. 그 카드를 쓴 거죠 영화에서. 네네. 근데 물론 그게 뭐 핵심이라기보다는 그러한 말도 안 되는 재난 상황에서 과학자의 메시지를 대중과 사회가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게 핵심이긴 한데 재밌는 거는 실제로 지금 굉장히 시의성 있는 주제로 소행성 충돌이 엄청나게 뜨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저도 최근에 그 방송하시는 분들도 지금 DM으로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고, 네, 소행성 충돌 이거 위험한 거 아니냐. 왜냐하면은 네네. 그 소행성이 이제 곧 정말 빠른 시일 안에 지구에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 2024 YR4라는 소행성이 등장을 했어요. 작년 말에 이제 발견이 된 그 아틀라스라는 관측소에서 발견이 된 소행성인데 얘가 이제 그냥 보통 이렇게 막 보다가 생각지도 않은 이상한 움직임을 보이는 천체가 찍혀요. 네네네. 그러면 걔를 딱 보면 얘 궤도가 어떻게 되지? 계산을 해보면은 얘 궤도가 이제 태양을 중심으로 두고 이제 도는 타원 궤도일 텐데 네네. 지구랑 겹치는 순간이 나옵니다. 그럼 예. 충돌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요 확률을 계산해서 여러 가지 이 궤도의 어떤 상황이나 이런 걸 다 보고서 가능성을 보는데 네네. 1%가 나왔어요. 그럼 꽤나 높은 확률 아닌가요? 그렇죠. 왜냐면 우리가 1%면? 보통 확률형 게임 아이템 뽑을 때도 0.1%인데 그러니까요. 나온단 말이에요. 0.1%의 나올 게임 수- 아이템이. 충분히 나올 수 있죠. 네. 근데 네. 1%가 넘는다는 거. 1.2%, 3% 이러니까. 너무 높은데? 근데 이 상황에서 보통 그 일반적인 소행성들의 충돌 가능성이 평균 0.7% 이하입니다. 예. 그거보다 웃돌아요 지금. 그거보다 근데 높다. 보통 여기서 관측을 점점 더 해요. 왜냐면은 딱 봤는데 1%가 넘었다. 네. 그럼 이제 과학자들이 좀 경계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좀 더 예의주시합니다. 그러면 관측 데이터가 더 쌓여요. 네. 그럼 그걸 토대로 보면은 확률은 낮아져요. 그럼 또 새로운 소식이 들어왔다고. 오늘 또 줄었어요? 역시 오늘 그러니까 또. 봐. 제가 줄인다고 했잖아. 1.5 반이 네. 줄었어요. 근데 과학자들이 이제 점점 관측을 정밀하게 하면 할수록 줄어들 것이다. 너무 사람들을 약간 들었다 놨다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지금? 오늘 아침 제가 이제 뉴스에서 요 얘기를 했는데 네. 이게 반나절 만에 줄었네요. 반나절 만에 반으로 줄었습니다. 근데 이게 줄었으면은 네. 다시 올라가기 쉽지 않을 거예요. 아마 좀 안심이 되지 않을까. 좀 다행이네요, 그러면. 아쉽네요. 아쉽다니. 왜냐면 이거 여러분. 이 경각심을 통해서 과학기술 분야 예산이 늘어납니다.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우리나라도 이거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되지 않나? 왜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네. 뉴스만 기다리고 있으니까. 네. 궤도님 이름도 네. 궤도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니, 궤도인데 저는 이제 이런 위협이 닥칠 때 정말 네. 나사나 이사나 뭐 다른 기관들 말고 네네. 대한민국의 이제 과학자들도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예요. 야 우리가 계산했더니 그렇죠. 이렇던데. 그러면 서로 정보를 가지고 딜을 해야지. 맞아요. 자신감 무작정 있게. 저희 나사 선생님 혹시 어떻습니까? 이거 안 되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은 우리도 어떤 정보의 주도권을 줘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너무 빨리 낮아졌다. 근데 중요한 말씀 하신 것 같아요. 동력업을 보시면서 네네. 그 과학자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네. 행동을 하면 마음이 편할 거예요. 아마 그날이 온다면 근데 이게 되게 어쩔 방법도 없고 너무 재밌는 거긴 해요. 왜냐면은 그런가요? 재밌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돈룩업하면 기분이 좋아. 왜냐? 네. 편안하잖아요. 마음이. 안 보면 안 네. 편안하죠, 마음이. 근데 보면 이제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마음 편하게 안 보는 게 난데 돈룩업 하는 게 난데 왜 이게 잘못된 걸까? 네. 그 지구가 멸망하는 인류가 멸망하는 상황은 사실은 굉장히 특별한 상황이에요.
보통 우리가 생존의 위협을 받는 상황이 보통 있습니다. 네네. 이때 우리가 회피하게 되면은 그거는 생존율을 떨어뜨려요. 우리는 그걸 명확하게 보고 문제를 해결하는 게 생존율을 높여준다는 거죠. 아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회피하지 말고 정확하게 원인이 뭔지 결과가 뭔지를 보고 개선해야 된다. 네네. 근데 돈룩업은 뭐 일단 인류 멸망이니까 네네. 그때는 뭐 돈룩업 해도 좋을 수도 있어. 스트레스 안 받고. 아, 차라리. 네, 왜냐면 몸에는 네. 좋아. 거기서도 영화에서도 보면 다 파티하고 그냥 네. 맞아요. 부타 파티하고 막 네. 이러더라고요. 그게 좋을 수도 있어요. 영화의 상황이 그 기후 변화에 대한 은유일 때는 우리가 저러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네. 하게 되죠. 맞아요. 막아야 네네. 되는 위협인데 정말 소행성 충돌이다 그러면 사실 뭐 어쩔 수 방법이 없는 없어. 거죠. 그럼 이제 뭐 정말 네. 네, 말 아끼겠습니다. 교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네. 보고 네, 제가 이제 네. 교과서적으로 행동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지금 당장 뭔가 행성간 이주가 가능하게 되면은 네. 뭐가 달라질까를 생각해봤을 때 네. 작가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생체 실험은 좀 그렇지만 이제 막 복제 인간이 나타나고 막 이런 일들이 생각보다 또 흔한 일이 될 수도 있겠구나. 조금 어렵긴 한데요. 네. 그러니까 SF에서는 좀 그런 상상을 하긴 하는데 네. 실제로는 쉽지는 않고요. 지구에 있는 생명체들의 유전자를 바꾸려는 노력은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식물을 재배하려고 해도 지구에 있는 걸 모든 걸 심어봐서 잘 자라는 것만 키울 수도 있지만 사실 네. 그럴 수는 없고 네네. 적응시키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걸 천천히 적응시키면 품종 개량이라고 하지만 그러니까 사람이나 동물 같은 좀 복잡한 생명체를 빨리 적응시키면 유전자 개조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까지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건 정말 네네. 그 위험한 일이고 반대가 굉장히 많을 거여서 그건 굉장히 어려운데 네. 그 이전 단계의 어떤 일들은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냥 SF 작가들은 지금부터 한 1000년 뒤에는 뭐 그런 걸 당연히 하게 되는 문명이 있을 거다. 1000년 뒤에는 네. 1000년 뒤 문명은 우리랑 관계 없으니까 이 무도한 문명은 그런 짓을 저지르러 없을 것이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 화성으로 이주하는 두려움을 복제 인간으로 뭔가 실험할 수 있다라는 영화의 소재를 가진 이런 영화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그럼 드는 생각이 궤도 씨, 네. 이 복제 인간이라는 게 가능하긴 한 건지 궁금하거든요. 사실 뭐 일단은 비현실적이죠. 그쵸? 근데 이제 복제 인간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른 문제인데 네. 완벽히 동일한 유전자를 갖고 있는 또 다른 생명체를 만들었다. 이거는 가능해요. 예를 들어 네. 예전에 이제 복제 양이라든지 그렇죠. 복제 동물들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것들이 실제로 그 성체가 죽었을 때 성체를 그대로 복제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배아 상태에서 이제 DNA를 똑같은 유전자로 바꿔주니까 그래서 얘가 똑같은 유전자를 갖고 다시 자라는 거예요. 그럼 복제가 된 거죠. 왜냐면 유전자가 똑같으니까. 굉장히 다르네요. 같은 유전자를 갖고 있는 거고 얘가 그렇게 자라는 건데 사실은 이 어떤 생명체가 자라는 과정에서 얘가 예를 들어 10살의 사람을 복제했어요. 네네. 그러면 10살의 사람을 복제해서 똑같은 유전자를 갖고 이제 10년 동안 자랄 거잖아요. 네. 자라는 과정에서도 유전자가 동일하지만 얘가 겪는 환경이나 경험 자체가 완전히 다를 텐데 그렇죠. 그러면 사실 10살이 됐을 때 이 둘을 똑같은 복제 인간으로 볼 수 있을까? 생각도 아예 다를 거고 그냥 아예 다른 개체인 거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복제됐다고 보기보다는 같은 유전자를 갖고 있는 또 다른 생명체. 이게 이제 복제 인간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또 다른 생명체로 보는 시선이 훨씬 더 강하다. 예를 들어서 아까 그 노인의 전쟁이라는 SF 소설 얘기했는데 네네. 여기서 그럼 젊은 몸으로 다시 태어난 내가 나라는 걸 어떻게 인지할까? 그 문제를 기가 막히게 해결했거든요. 어떻게 그러니까 해결했나요? 기억의 연속성을 보여줘요. 쉽게 말해서 이런 거죠. 내가 있어요. 예를 들어 그 순간이동 장치가 개발됐어. 네네. 그럼 동준님이 여기 있다가 부산에서 순간이동 됐어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원리를 알아보니까 여기서 정보를 읽어요. 모든 생체 정보를. 네. 부산으로 그 정보를 보내. 전자신호로. 예. 그 정보를 갖고 부산에서 인간 프린팅으로 동주님을 프린팅합니다. 찍어내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동주를 죽여. 그리고 여기 있는 동주가 딱 깨어나.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순간이동한 거예요. 그죠? 아니죠. 아니죠. 순간이동했다고 믿겠지만 우리 아니죠. 분들은 믿겠지만 네. 그냥 내가 죽고 나랑 똑같은 유전자와 똑같은 상황을 갖고 있는 또 다른 누군가가 태어나서 내 흉내를 내는 거잖아요. 좀 설득 당할 뻔했어요. 네. 순간. 근데 그렇다고 보세요. 할 뻔했어요. 이러면은 잘못된 거야. 난 너무 싫어 이거. 그죠? 네네. 근데 너무 싫어요. 여기에 기억의 연속성을 적용해 볼게요. 먼저 부산의 복제 인간을 만들었어요. 예. 그 다음에 이 둘의 싱크를 맞춥니다.
네. 이제부터 눈을 뜨면 서울과 부산이 같이 보여요. 오른손을 들면 서울과 부산이 같이 오른손을 들어요. 네네. 모든 행동을 서울과 부산의 두 사람이 똑같이 행동해요. 싱크를 네. 맞췄어. 네. 그 상황에서 서울 한쪽을 끊어요. 이거 납니까 아닙니까? 이건 나예요. 거기서부터는 어렵네요. 네. 나라고 할 수밖에 없네요. 왜냐면은 거기서는. 내가 지금까지 움직이고 행동하고 다 하다가 네. 두 가지를 동시에 하다가 서울 쪽을 끊어버리면 이쪽이 디스커넥트 되는 순간에 이제 나는 부산으로 온 겁니다. 그리고 서울은 폐기도 돼. 왜냐? 이제 더 이상 쟤는 나의 기억이 연속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기억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면은 이건 나라고 인지해요. 기억이 굉장히 중요한 그죠. 트리거 역할을 하는 거네요. 저는 그래서 복제인간의 핵심은 기억의 연속성이라고 보는데 기억의 연속성. 만약에 이게 단절돼 이쪽이 깨어나고 내가 죽고 이쪽이 정신을 차리면은 이거는 사실 나라고 보기 힘든데 둘 사이의 기억이 연결되는 것만으로도 이 통제할 수 있는 이 사고력이 연결되는 것만으로도 나라고 인식할 것이다. 근데 이제 미키 17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거죠. 왜냐면은 네네. 내가 아직 살아 있는데 또 다른 내가 복제가 돼서 그 상황에서 이제 무언가가 연속이 전혀 안 돼 그냥 남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엄밀히 전혀 내가 되살았다 할 수 없고 지금까지 16명의 완전히 다른 나의 복제품들은 이미 다 죽은 거고 네. 이미 나는 처음에 죽었고 이미 난 처음에 네. 죽었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새로운 사람을 18명까지 그냥 만들어낸 것뿐이에요. 굉장히 빠른 방법으로. 근데 이게 우리에게 닥쳐질 미래라면 좀 두려워지기도 하는데 그렇죠. 뭔가 그러면은 기억도 복제할 수 있고 자아도 복제할 수 있고 막 의식도 복제할 수 있고 막 이렇게 다 복제가 되고 연속성이 가능하다면 그렇다면은 이게 복제 인간도 나로 쳐준다. 그러면 영생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럼 계속 그냥 네. 계속 살 수 있는 몸을 거예요. 계속 갈아치우면서 기억이 연속되니까 누가 봐도 나잖아요. 그래서 그 얼터드 카본 같은 네. 그 SF 드라마를 보면 몸은 변할 수 있고 몸은 똑같지 않아도 되는데 사람들이 다 여기 목에 저장 장치 같은 걸 가지고 있어서 여기에 네. 기억을 다 저장을 하고 있고 요게 네. 본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 저장 장치를 깨뜨리는 게 살인이 되고 몸을 해치는 거는 죽이는 게 아니에요. 몸을 해쳐도 어차피 몸은 새로 갈아 끼우면 되니까 네. 상관없고 그렇게 해서 기억과 뭐 이런 것들을 갈아 끼우면 네. 안 된다. 그렇게 해서 갈아 끼우는 사회 같은 걸 가정을 하게 되죠. 몸이 계속해서 그렇게 바뀌게 된다면. 근데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사회 제도가 나라는 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신분, 그러니까 아이덴티티, 신분증 할 때 네. 그 신분이에요. 그러니까 사회 계급 이런 거 말고요. 네. 그 신분을 몇 개를 부여하느냐가 문제겠죠. 보통 그 복제 인간 이야기를 할 때는 그러니까 한 몸에 하나의 영혼이 있다고 표현도 하는데 네. 사실 사회적으로 중요한 건 몸 하나에 신분이 하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변호사니까 네. 저보다 훨씬 잘 아시겠지만 네. 그 인터넷 시대가 되면서 조금 당황스러워진 게 사람들의 정체성이 네. 그러니까 원래는 이 사람 몸에 하나의 정체성이 있어라고 되게 금방 확인이 됐는데 인터넷에서는 몸은 하나인데 여러 개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렇죠. 활동을 아이디도 여러 개일 수 있고 네, 또 하는 사람들이 네. 생기죠. 근데 그걸 해결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이거는 최종적으로는 이 사람의 몸과 연결된 정체성을 하나로 보고 누군가를 잡아간다면 이 사람이 인터넷에서 어떤 잘못을 했더라도 몸을 잡아가는 게 되잖아요. 그렇다면은 이렇게 정말 윤리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뭐 상상만으로도 굉장히 복잡한 게 복제 인간인데 네. 우리는 왜 이거에 대해 계속 생각을 하고 또 꿈을 꾸기까지 하는 걸까 이런 게 좀 궁금해지거든요. 그 1950년대에 그 미국 SF에서 복제 네. 인간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을 때는 어떤 거냐면 외계인이 지구인의 신체를 강탈하는 이야기. 바디 스네처라는 소설이 네네. 있고 그 소설 원작이 영화화가 4번, 5번 굉장히 리메이크가 많이 네네. 됐었는데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인구 한 2, 3만 명 되는 미국의 소도시에서 네. 사람들이 하나씩 없어졌다가 다시 나타나는 것 같은데 예. 그게 외계를 떠돌아다니던 외계 생명체 포자가 지구에 떨어져서 사람을 하나를 복사를 한 다음에 네. 진짜 실제 있던 사람은 없애버리고 자기가 사람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사람들이 늘어나는 좀 약간 공포스러운 오, 너무 상황 무섭네요. 같은 걸 다루고 있죠. 그것도 일종의 복제 인간 이야기인데 그때
이야기는 그 우리 온고집전하고도 조금 비슷한데 온고집전. 네. 옹고집전. 네. 제가 해외에서 와서 온고집전이 뭐죠? 그 온고집이라는 그 좀 구두쇠 부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을 골탕 먹이려고 어떤 스님이 아. 지푸라기로 이 사람이랑 똑같은 걸 만들어서 네네네. 내가 진짜 온고집이야 하게 하는. 그때 온고집전에서 복제 인간이 있었네. 그죠? 그렇죠. 세상에. 그러니까 원래 있던 우리 복제 인간에 대한 공포 네. 같은 건 내 신분을 누군가가 뺏어 간다는 거긴 한데 그렇죠. 미국에서 왜 그게 유행했냐면 메카시즘하고 관련이 있어요. 우리 사이에 정부 조직 안에 공산당의 스파이가 있어라는. 그렇죠. 그러면서 똑같이 그 돌았던 게 동성애가 군 내에 유행하고 있어라고 메카시즘이 그 두 개를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핍박을 했거든요. 그 두 개랑 굉장히 유사하다고 그 비평가들이 비평을 해요. 네. 외계인이 신체를 강탈하는 메커니즘이 접촉을 비슷하다. 통해서 전염을 시키고 우리 사이에 있는데 사실 진짜인지 아닌지 알 알 수 수 없고 없고. 이런 상태. 네.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했었고 네네.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타인이 복제됐다는 거 말고 네. 나를 복제한 상황. 제3자가 보기에 어떤 사람이 복제됐어 이거 말고 나라는 건 내가 인식하는 나라는 건 1인칭인데 내 정체성을 누군가가 뺏어가는 그렇죠. 상황에 대한 공포. 우리는 그걸 귀신으로 이해를 하지만 우리 문화권은 네. 미국 사람들은 그거 외계인으로 이해를 하거든요. 네. 감이 눌릴 때도 이렇게 눈 뜨면 외계인이 이렇게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아하. 우리는 귀신이 보이듯이 아, 딱 그 그런가요? 자리에. 역시 둘 다 없네요. 네. 다른 거 보니까. 둘다 네, 그러니까 둘다 자의적인 없네요. 거죠. 네, 네. 자의적이네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이제 그 SF 문학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은 그러니까 나라는 느낌은 내가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것 같잖아요. 네. 자아라는 게 난 분명히 있는 것 같고 나는 확신하고 있고 이 그렇죠. 느낌은 분명해라고 하는데 그걸 의심하게 되는 그 장치들을 많이 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제 인간 이야기를 할 때 그러니까 내가 텔레포트를 하면 내가 죽고 제가 살아남는 거 아닌가? 나는 그냥 죽는 거 아닌가? 라는 의문이 생기죠. 그러니까 그죠. 스타트렉 같은 거 보면 계속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맞아요. 스타트렉을 해서 이 사람이 텔레포트로 요거 아닌가요? 옮겨다니지만 스타트랙 요거? 네. 요걸로 순간 이동하잖아. 또 하나는 어쩌면 가장 속물적인 동기 같은 건데 네네. 오래 살기 위해서. 영생 네. 몸 갈아 끼우면서. 저는 그렇게 오래 살고 싶진 않거든요. 네. 근데 보통 저는 예술하는 사람들이나 인문학 하는 그래도 오래 살고 사람들 싶은가 봐요. 조용해요 지금. 저는 뭐 오래 살다고 할 수 있으면은 뭐 고맙습니다. 저 하죠. 혼자 조용히 고맙죠. 이러는데. 그러니까 그 인문학 하는 사람들, 문학 네.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 그러니까 오래 살고 싶은 사람들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고 잘 산다고 해도 이게 균형 있는 삶을 살다 가겠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이지 네, 저도요. 오래 살겠다 장기를 끼워가면서 오래 살겠다는 맞아요, 사람이 맞아요. 많지는 않은데 근데 90세 때 다시 물어보잖아요. 늘어나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 되게 많은 것 같아요. 90세 때 혹시 오래 사시겠어요? 그러면 진짜 오래 살고 싶을 거예요. 지금 젊을 때 물어봐서 그래. 젊을 때 물어보면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동기를 다룬 작품들 중에 여러분 아마 거의 다 기억하실 것 같은 게 아일랜드라는 영화. 네, 기억나요. 아시죠? 네네, 네. 압니다. 나의 장기를 교체해줄 복제 인간이 사는 곳. 네. 너무 슬퍼요. 그거. 야, 다 스포했다. 못 보겠지 이제. 조금 옛날 영화인데 다 옛날. 한 문장으로 다 스포했어. 아니 솔직히 아직 안 봤으면 안 보는 거야. 그래 어차피 안 볼 거예요. 지금까지 안 평생. 봤으면서 괜히 막 스포 스포했다고 당했다. 막 걔도 악플 나쁜 달고. 놈, 막. 혹시 스포 당하신 분들은 네. 거의 비슷한 세팅인데 좀 더 문학적인 버전의 이야기도 있어요. 어떤 건가요? 나를 보내지 마라고 Never Let Me Go라는 제목의 소설인데 이거는 노벨상 수상 작가가 쓴 거예요. Never Let Me 가즈오 Go? 이시구로라는 작가의 노벨상 수상 작가인데 내용 비슷해요? 네, 설정은 비슷해요. 세팅. 아 근데 하지만 좀 결말이 다르군요. 네, 요건 스포하지 않는 걸로. 네. 모르잖아요, 결말을. 스포가 네, 아일랜드. 아일랜드가 있진 않아요. 아일랜드를 스포 당하신 분들은 네. 아일 네벌렛미고를 네, 보시고. 네버 렛미고를 보던가 읽으시고. 셔터 아일랜드도 재밌습니다. 셔터 아일랜드도 스포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게 그 이야기의 아, 세팅 네, 자체는 재밌습니다. 아일랜드랑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장기 기증을 위해서 만들어진 사람들이 근데 네. 이 이야기에서는 기숙학교에 다니고 있는 청소년들인데 어느 날 그걸 알게 되긴 해요. 이거 영화로도 만들어지지 않나요? 네, 영화로도 나오고 있어요. 전 이거 봤습니다. 네, 내가 네, 스포할 네, 수 네, 있네. 네, 네. 뭐예요? 결말 어떻게 돼요? 나중에 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죽어요 살아요? 그러니까 좀 더 감성적이고 문학적인 버전. 아 그래요? 굉장히 아름다운 영화였어요. 아. 그래서 근데 모르고 지내는 시간이 굉장히 길다가 나중에 알게 돼서
막판에 그 터지는 부분이 거, 너무 막판에. 슬펐던 것 아일랜드에서는 같아요. 내가 복제 인간이야? 그럼 원본을 찾아가야지. 바로 그러잖아요. 야내 복제인간이야? 다 죽여버리겠어. 네. 언놈이 내 원본이야. 널 죽이면 내가 원본이 이거잖아. 네, 맞아요. 근데 이 영화에서는 이제 어쨌든 한 명씩 어딘가 수술실도 끌려갔다 오고 뭐 연구실도 끌려갔다 오고 하면서 뭔가 몸이 점점 아파와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장기를 다 주고. 하면 어쨌든 죽을 수 있는 상황에 더 가까워지는 거죠. 굉장히 슬픈 영화입니다. 마지막에 좀 약간 그렇게 끝냈다. 네. 공익적으로 약간. 또 이렇게 스포가 되나요? 약간 마지막에는 이제 옛날 그냥 영화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네. 또 깊은 고민을 하죠. 나는 어떤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인간인데 나는 누구지 그럼? 내 존재는 뭐지? 그렇죠. 고민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복제 인간 이야기들을 다양하게 다룬 것 같아요. 미키 17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 한 가지씩만 좀 어. 말씀을 해주신다면. 그 저는요 네. 그 미키가 죽는 장면 중에 그 새로 정착한 행성의 대기가 적합한지 실험을 하려고 이 미키한테 마셔보라고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나서 백신 개발하기까지 계속 죽거든요. 네. 그 실험을 그러니까 실내에서 하고 있는데 미키가 죽어가는 와중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즐겁게 그냥 자기들끼리 노닥거리고 있는 장면이 있어요. 네네네네. 거기가 너무너무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이 소모품이 된 사람들을 우리 일상에서도 같이 살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 너무나 물론 가까이에 있음에도 네, 불구하고. 그러니까 직접 뭐 죽는 사람은 아니지만 어떤 직업이나 자기 커리어가 굉장히 위협을 받고 있다는 걸 뻔히 아는데도 우리가 그 상태로 두고 같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날카로운 주제죠. 근데 그 사람들이 실제로 그렇게 죽어갈 때 네. 굉장히 고통받고 있을 때 주변 사람들은 뭘 하고 있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네. 너무너무 아프게 보여주는 건데 사실 아프지 않아요. 그 장면이 네. 굉장히 코믹해요. 그게 봉준호 씨의 어떤 너무 아픈 해석이네요. 아이러니 같아요. 네. 그렇구나. 네. 아니, 그 직장이라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현실감 있게 와닿네요. 저는 이제 미국에서 다녔기 때문에 이제 잘리면은 뭐 그 전날 뭐 그 아무 예후가 없습니다. 그냥 당일날 그냥 잠깐 회의실 올래? 갑자기 화상 채팅 켜주고 줌으로 잘립니다. 근데 이제 줌으로 딱 켜주면은 잘렸구나.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고 바로 이제 끌려 나가는데 이제 그러고 나면은 빈 책상이 거기 놓여 있어요. 동료의 빈 책상이. 그러면 다음 날 새로운 사람이 앉아 있어요. 네. 그러면 다 같이 또 다과하고 얘기하고 하이 하고 다 아무렇지 않은 척 모두가 다 이렇게 지나가게 되거든요. 네. 근데 그 시절이 생각나면서 갑자기 너무 네. 현실감이 팍 오네요. 네. 궤도님은 저도 좀 비슷한 느낌인데 네. 그 인간을 프린팅하는 장비가 적층으로 쌓아요 세포를. 그래서 이렇게 적층 구조로 조금씩 이렇게 머리부터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이거를 밑에서부터 위로 쌓는 구조라든지 뭐 일반적인 3D 프린팅이 그렇잖아요. 발부터 쌓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이제 머리부터 쌓아서 조금씩 앞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그 상하가 아니라 좌우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사람이 빠져나오는 구조예요. 만들어져서. 계속 몸은 쌓고 있고 마지막에 발이 쌓아지면 딱 떨어지는 거죠. 네, 근데 초반에는 이렇게 침대로 받아요. 근데 나중에는 이 죽고 다시 살아나는 그게 너무 무료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이게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가 이제 무감각해집니다. 이들이. 그래서 네. 얘가 적층으로 나와서 복제가 돼 나오는데 이 책상을 안 받쳐놔서 나오다가 철푸덕 떨어져요. 그냥. 근데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 어머. 그 정도로 이제는 이 사람이 죽고 다시 태어나는 과정 자체가 무뎌졌구나. 그게 너무 잔인한 장면이었어요. 저는 인간의 생명을 이 정도로 그냥 하찮게 보고 있구나. 이제는 얘는 생명이 아니구나. 이제 더 이상 거의 장난감이구나. 이런 느낌을 받아서 네네. 굉장히 잔인한 장면이 아니었나. 웃기게 떨어지는데 엉덩이 막 보이면서 떨어지거든요. 떼골 굴르면서. 근데 너무 잔인한 장면이었죠. 근데 그 장면이 웃겨요. 맞아요. 그게 웃겨. 굉장히 아픈 웃으면서도 아이러니죠. 막 네. 자책하게 될 것 같아요. 웃기는데 네. 잔인해요. 뭔가 머리부터 나온다는 거는 정말 우리 아이가 태어날 때 그 느낌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렇죠. 우리 사람이 진짜 실제로 태어날 때 머리부터 나오기 때문에 약간 그런 형상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근데 그 어떤 느낌으로 나오냐면 우리가 프린터 밑에 이렇게 네. 받침대를 안 놔두면 종이가 툭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게 떨어지게 해놓은 장면. 그렇죠. 받침대가 잔인하네요. 원래 있어야 되는데 처음에는 좀 있거든요. 나오고 막 사람들도 모여 있고 이런데 나중에는
그러려니 네, 이제 관심도 없어. 네, 그냥. 또 죽을 또 사람일 죽었구나, 수도 또 있으니. 태어났구나, 쟤도 죽겠구나. 그런. 아유, 네. 근데 재밌는 게 휴먼 프린팅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네. 그래놓고 사실상 이거를 정말 프린팅 됐다고 보기엔 되게 어렵고 그냥 다른 개체로 나와요. 다른 개체. 네. 그냥 복사물이에요. 정말 복사물. 그러니까 뭐 성격도 다르고 네. 뭐 생각도 다르고 다 이런 건가요? 그렇죠. 아예 다른 성격을 갖고 있고 아예 다른 느낌이고 외모도 조금 다르고요. 아, 외모도 다른가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데 일부러 그런 연기를 하신 것 같아요. 아, 네. 뭔가 살짝 다른. 약간 다른 느낌이 냉소적이기도 하고 약간 착해 보이기도 하고.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나와서 복제가 됐으나 좀 다른 개체다라는 네네. 것을 말하면서 이제 프린팅이라는 단어를 쓴 건데 사실 우리가 복사하면 똑같잖아요. 네. 근데 영어사에 똑같지 않거든요. 그 말이 실제 이건 복사물은 아니다. 그냥 우리가 인간을 마음껏 사용하고 윤리적인 문제를 무시하고 마음껏 유린하기 위해서 그냥 이런 장치를 방어막으로 내세운 것 같은 느낌. 네. 얘는 복사돼서 계속 살아나는 애니까 마구잡이로 죽이고 뭐 팔이 자르고 막 불에 구워도 돼.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자세하게 나옵니다. 아, 네. 뭔가 어쩌면은 이제 도덕적이나 윤리적 잣대를 낮추기 위해서 그쵸. 뭔가 부르는 이름 자체를 네. 익스펜더블이라고 붙인 그런 그쵸. 느낌이라는 말씀이신 근데 거죠? 실제로 비슷한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윤리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네. 어떤 장치나 제도를 바꿔서 우리가 받는 죄책감을 줄이는 방법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을 좀 영화적으로 해석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너무 말도 안 되게 오히려 더 자극적으로 윤리적인 문제를 부각시키는 장면들이 나오고 아, 그런가요? 네, 그런 것들을 야, 넌 어차피 죽어도 살아나니까 괜찮아 라고 이제 포장을 하는 거죠. 아, 오히려 약간 불멸이야 너는. 네. 약간 이런 가스라이팅을 말을 하죠. 해주는 건가요? 그쵸. 네. 근데 이제 거기서 그 불멸이야라는 거에 퀘스천 마크가 생길 만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죽어야 되는 애가 안 죽고 다음 애가 그렇습니다. 복제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아까도 좀 이야기를 했지만 죽기로 정해져 있는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보이는 태도 같은 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소모품으로 정해져 있는 사람, 어떤 조직에서 소모되기로 정해져 있는 사람들한테 다른 사람들이 계속 죽는 느낌은 어때? 라든지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하거든요. 그 태도에서 우리가 그 SF의 어떤 굉장히 독특한 기법 같은 것도 볼 수 있어요, 사실은. 두 가지 종류의 미학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네. 아바타처럼 이 세계에 완전 폭 빠져들어 현실은 생각하지 마 이런 느낌의 영화가 하나가 있고요. 네. 요 아름다운 세계를 즐겨 이런 게 있고 또 하나는 그 이 세계에 빠져들지 마. 이 세계를 보고 있지만 앉아 있는 그 관객의 자리를 생각하고 당신 삶을 생각해 라고 하는 기법이 하나가 있어요. 아, 네. 요 두 번째 기법으로 다루고 있는 영화고 아, 그래서 저는 이 소설과 영화를 보면서 계속 우리 주변에 있는 소모품의 역할을 하게 돼 있는 사람들을 생각을 하게 돼요. 네. 우리가 살면서 그런 사람들이랑 계속 일을 하게 돼 있거든요. 네. 고용 안정이 보장돼 있지 않은 사람, 곧 아. 나갈 걸로 확정돼 있는 사람 그런 네. 사람들이랑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같이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상황 자체가 문제라는 걸 굉장히 날카롭게 찌르고 있는 아,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뭔가 현실 세계에서도 조금은 좀 관련이 있는 얘기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관련이 있죠. 사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 좀 슬픈 내용이 되겠네요. 네. 개도님께서는 사실은 이제 복제인간이라는 설정 자체가 굉장히 현실적이진 않아요. 기억을 이렇게 옮기는 것부터도 굉장히 현실적이지 않고 근데 저는 인상적인 부분이 굉장히 최첨단의 어떤 장비를 사용하는 것 같은 분위기가 굉장히 잡혀 있어요 영화상에. 아, 그런데 기억을 옮기는 장비는 굉장히 투박한 돌멩이 같은 벽돌이에요. 벽돌에다가 어떻게 연결을 하는 거예요? 전자 장치인데 네. 벽돌 모양의 벽돌 색깔에 굉장히 투박한 그냥 사각형 직육면체입니다. 아, 네. 근데 그거를 보니까 오히려 더 봉준호 감독님답게 해석을 한 것 같다. 네. 오히려 정말 최첨단 장비들을 다 세팅해놓고 분위기를 만들어놓고 막상 기억을 옮긴다는 가장 이 복제인간의 어려운 부분은 굉장히 앤틱한 느낌으로 설정을 합니다. 궁금하네요. 진짜 네. 그 얘기만 들어도. 그러니까 이거를 오히려 더 복잡하게 들어가기 어려우니까 아예 그냥 이게 얼마나 허구의 것인지를 대놓고 드러내자라는 좀 느낌으로 봤어요.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허구의 무언가가 등장을 하는 순간 지금 여기에 빠져들기보다 계속
아 저런 게 우리 현실에도 있었지. 저런 상황이 우리 애들에도 있었지. 저런 일이 우리 옆에도 벌어지고 있지. 그 생각을 그쵸. 하니까 그냥 끝나고 나서도 굉장히 오랫동안 기억이 나요. 맞아요. 그 장면들, 대화들, 상황들. 예.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말도 안 되게 좀 앤틱하게 설정된 그 장치가 굉장한 좀 킥이 아니었나.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영화 평론가가 된 느낌으로 한 줄 평을 해주신다면 저는 사실 아까 네. 방금 이야기했던 것과 같은데 이 영화는 빠져들라고 하는 영화가 아니라 영화를 보면서도 우리 밖을 계속 생각하라고 하는 영화다. 우리 현실 세계, 우리 바로 주변을 계속 돌아보게 하는 영화고 아마 굉장히 기억에 오래 남으실 거예요. 이 영화의 인상이 어땠든 그 대목은 아마 계속 기억에 남을 만큼 강렬하게 새겨질 것이다. 현실을 돌아보게 하는 영화다. 네. 한 줄 평 가겠습니다. 17번을 복제해도 여전히 생생하게 살아있을 것 같은 봉준호 감독의 관찰력. 홍준호 감독님 칭찬을 또 이렇게 후하게. 왜냐면 아무리 복제해서 우리가 봉준호 감독의 느낌, 봉준호 감독님의 어떤 그런 그 연출, 네, 그 특유의 그 느낌이 네, 있죠. 계속 봐도 네. 여전히 생생하게 이분의 관찰력이 살아있구나 아, 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작품이 아닌가. 17번을 봐도 네. 17번을 복제해도 예. 네, 그는 그러니까 위대하다. 앞으로도 봉준호 감독님의 작품은 계속 복제가 되겠죠. 그의 스타일로. 네, 네네. 하지만 그래도 계속 우리는 그의 작품을 기대를 갖고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뭔가 미끼 1, 2, 3, 4, 5, 6, 7, 8 이거를 봉준호 감독님의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또 네, 되게 그렇죠. 특이한 해석이 되겠네요. 물론 앞쪽 작품들 죽진 네. 않았습니다. 네, 여전히 재밌게 보고 있고요. 네. 저도 얼른 개봉하면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말씀 너무너무나 감사했고요.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설명해 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하고 이게 사실은 저희 이달의 금주동주 첫 편이었어요. 그래요? 네, 첫 게스트셨습니다. 몇 그래서 편이나 첫 예정돼 MC. 있죠? 10편이 되어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또 나오셔야죠. 한 5편쯤에 또. 꽤 기네요. 파일럿이 아니네요. 시즌이 제대로 있네요. 네, 제대로 다행입니다. 지금 만들려고 모여 있는데요. 10편이나. 네, 어떠셨나요? 오늘 또 오랜만에 나름 오랜만에 뵀죠 저희가. 그럼요. 예. 재밌었습니다. 재밌었나요? 또 너무 또 깔끔하게 진행하시니까 저야말로 그냥 뭐 감사합니다. 재밌는 얘기, 과학 얘기 하는 거죠. 네. 너무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중간에 한번 길을 잃고 혼자 표류하고 있었는데 잘 정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잘 나올 거라고 믿고 그러니까 네. 이렇게 오붓한 분위기에서 이렇게 네. 쭉 길게 잘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진짜 너무 두 분 모셔가지고 굉장히 즐거웠는데 여러분에게도 솔깃한 시간이었길 바라면서 좀 함께 해주신 우리 개도님, 배명훈 작가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들으면 솔깃한 이야기 중에 궁금하신 주제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